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를 분류하는 건 법마다 달라요. 상법은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느냐, 설립준거법주의예요. 법인 설립이 어느 나라 법에 근거해서 되어 있느냐. 근데 세법은 그런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형식주의, 실질주의를 놓고 보면 세법은 항상 실질주의를 택합니다. 근데 실질주의를 택하기 조금 불가능하거나 조금 이상하거나 그러면 예외적으로 형식주의를 보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그거는 내국법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근거지 기준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을 때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근거지를 갖고 판단할 거냐. 자, 상법상 용어입니다. 영리법인은 주된 근거지를 본점이라 그래요. 그럼 브랜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법상의 용어예요. 그런데 비영리나 상법 적용을 받는다 그랬어요? 민법 적용을 받는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뭐 특별법도 있지만 민법 적용 받는다 그랬죠? 근데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근거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주사무소라고 합니다. 본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점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들어보셨어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비영리는 개인하고 같이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면 지금 주된 근거지가 이제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따진다 이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본점이라고 하면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 그럼 이제 비영리는 뭐만 돌려서 쓰면 돼요? 주사무소라고. 왜? 비영리도 수익사업하면 납세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안 쓴다고요. 칠판에도 어떻게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천천히 진도도 나갈 거고. 왜냐면 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본점 소재지 기준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의 본점 한국에 있습니까? 외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죠. 그래서 내국법인입니다. 주주가 다 외국인이라도 삼성전자 주주 소유 비율이 50% 넘게 외국인이죠. 주주가 90% 넘게 외국인이라 상관없어요. 본점이 한국에 있으면 내국법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가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본사를 옮겨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점 옮긴다는 얘기가. 너무 이제 각을 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면 본점을 옮겨버린다. 그러면 이 외국법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이제 10조 이상 들어오는 법인세에서 한 1, 2조로 줄겠죠. 아니, 국영촌 소득이 많겠어요. 국영촌 소득이 많겠어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팔아봐야 몇 개나 팔겠어요. 인구 5천만인데 그 핸드폰 팔아봐야 몇 대나 팔겠어요. 그 갤럭시. 그렇죠. 삼성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다고 실제로 저도 들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그게 말이 그런 거지. 근데 쉽지는 않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해외에다가 본점을 두고 사업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그런 걸 잘해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 텍스 세이빙을 제일 잘하는 게 애플이에요. 삼성은 잘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데 세금은 오지게 내요. 하여튼.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 기준이에요. 그럼 주주가 90%가 외국인이라도 본사가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국법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래? 그러면 법인세가 굉장히 낮거나 없는 나라를 텍스헤븐이라고 합니다. 조세 천국. 세금이 많아서 천국이 아니라 세금은 많으면 싫어합니다. 헬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케이만 군도나 버진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법인세가 0%인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한 뭐 3%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섬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케이만 군도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낮은 법인세율 혹은 없는 법인세율로